일본은행이 거짓말을 한다. 쌀 때 엔화 사주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 회의는 금융통화위원회예요. 한국은행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이라고 해서 금융통화위원이 있어서 그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일본은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예,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그 금리의 결정 결과입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유지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얘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는 낮게, 그죠? 그리고 환율은 높게 이렇게 책정함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기업에서 많은 직장인들, 직원들한테 풀어주면 소비가 촉진될 거다.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우에다 카즈오 총재도 아베노믹스를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했느냐. 물음표를 제가 달긴 달았어요. 거짓말에 물음표를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애나 사서 두는 게 좋다. 쌀 때 애나 사자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소비자 물가 보세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요, 1월에 4.3%예요. 8월에 3.2%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이게 7월에 3.3%였으니까 뭐 한 3.1%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2%예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거예요.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3% 넘게 물가가 계속된 게 1년째 1년째 3% 넘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보면 왜 특수성이냐. 일본은 물가가 0점대 올라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0점대 떨어지거나 이 두 가지가 일본의 속성이었어요. 그게 일본식 불황이라고 하는 저성장 저물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 물가에서 3.2%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적인 거예요. 일본은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패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돈 쓰려고 그러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7월에 3.1%인데 8월에도 3.1%예요. 시장에서는 2점대도 생각해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점대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 보시면 2020년에 마이너스 대거든요. 마이너스. 심지어 2020년 12월에는 마이너스 1.0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1월에 4.2를 기록하더니 3.1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3점대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놔둔다고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봐요. 어떤 시기든 저 물가를 잡으려고 일본은 노력할 거예요. 실제로 노력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는 한코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물가를 안 잡으니까 엔달러 환율도 보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9월 22일 현재인데요. 지금 9월 8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143.38달러가 아니고요. 148.38달러입니다. 148.38달러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50에 근접했거든요. 작년 10월 20일에 150.14였거든요.
달러가 아니고 엔이죠. 150.14엔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에도요. 148.38엔입니다. 148.38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일본 통화정책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 일본의 돈의 가치가 지금 점점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점점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2011년 10월 14일에 엔달러 환율이 77.3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대비하면 148.38이라고 그러면 두 배가 넘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계속 버틴다고요? 예, 엔화가 저렇게 되면 일본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쑥쑥 빠져나가는데 지금 일본은요. 예, 이게 신냉전 시대의 어떤 과실을 잘 따먹고 있습니다. 1980년대처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1980년대에는 냉전 체대에 일본의 투자가 많았거든요. 지금 또 그 모양새거든요. 일본의 투자가 많단 말입니다. 직접 해외 투자가 말입니다. 돈이 빠져나가지만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가 많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궁핍함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가면서 달러가 부족한 걸 메꿔요. 대신에 수출 흑자를 많이 내서 일본 경제가 부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 줄까요? 직접 투자가 계속 늘어날까요? 저는 계속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질서라는 게 계속 변하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금리 자체를 저는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0.1% 금리를 마이너스를 해제한다. 이건 뭐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0%로 간다. 0%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0.1%인데 일본의 통화량은 늘어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간다? 실제 가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도 있잖아요. 장기 금리 변동 용인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는 올린다의 방점은 있어요. 이미 그들은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시장에 위협이 될까 봐 입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책을 답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3월에 장기 금리 변동 용인폭이 0.25%포인트로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얼마 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상 1%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국채 보세요.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 벤치마크 금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9월 21일 날 0.746%까지 기록했거든요. 2013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계속해서 버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결국은 말입니다. 제로금리 형태로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금리 형태로 가게 되고 그 제로금리 형태로 갔을 때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일본은 통화정책을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통화정책이 변하면 원엔 환율은 더 올라갈 거라는 건 저는 자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명해 보인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일본이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취하잖아요. 실제로는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뭐 발표하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감안을 해가면서 우리는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요. 뭐 많이 살 필요는 없지만 우웏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우웏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이네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시면 일본 엔화를 이게 분할 매수로 계속 사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계속 일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89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9월 20일 기준으로도 899원. 지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900원대인데 많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원화의 환율이 뭐 폭등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 뭐 900원이죠. 900.67이니까. 900.67원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씩 보면서 시장의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대응하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언젠가는 엔테크도요. 환테크라고 하죠. 엔테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테크도요. 결국은 저는 좋은 영향이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요. 또 너무 많이 한 곳에 집중으로 투자하지도 말고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주식에는 얼마하고 채권에 얼마하고 그다음에 달러나 환율에는 얼마하고 금에는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마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그것도 고민해서 저는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계속 올립니다. 시장을 지금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지표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표가. 실제 엔화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가시면서 너무 급하게 많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뭐든지. 과하면 체한다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